그냥 집이었다가 카페 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확 옮겨오는 것을 한번 해본 건데요. 여기는 제주고요. 저는 4박 5일 일하러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왜 제주까지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냐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는 나는 어떻게 일하는가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해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요즘 배경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죠. 제가 조금 더 라이프 스타일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중이다 보니까 이런 배경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혼자 일을 한 지 8년이 어느덧 되어버렸더라고요.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고 저에 대해서 여전히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나는 어떻게 일하고 싶지? 라는 고민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 게 좋은가? 아마 저처럼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의 주체가 저잖아요. 주도권이 저에게 있어요. 의사결정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머리가 아파요. 제가 요즘에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주도권인데요. 나다운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질문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언제 일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죠. 이 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일하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오전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제가 오전 업무를 한다면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미팅, 강의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획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영감을 얻고 발산해야 되는 것들은 이상하게 새벽에 다 뛰쳐나온다는 거죠. 여기 제주에 내려와서도 항상 새벽 3, 4시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장 아웃풋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있는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남들과 같은 시간에 일을 해야 한다면 좋은 아웃풋을 낼 자신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 익숙하셔서 혹은 나는 규칙적인 게 좋아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할 거야가 맞는 분들은 혼자 일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규칙적으로 짜서 활동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일하고 싶은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나한테 맞는 방식인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일할 것인가 입니다. 장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사실 집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여행을 굉장히 좋아한다거나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거나 이런 유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좀 긴 편이고, 그런데 내가 집에서 자꾸 게을러질 것 같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집 근처 카페에 어디든 가서 편하게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제가 다른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6월 달에 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한 달 살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10월인데 또 이렇게 제주에 4박 5일이라는 일정을 빼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다시 왔다는 건 제가 이곳이 좋아졌다는 거겠죠. 확실히 느낀 건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 특히나 이런 여행지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 바다를 보면서 일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감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뭐 바다 보면서 일하고 싶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좀 리프레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꼭 서울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온라인상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면 장소를 좀 크게 옮겨봐도 좋지 않을까?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서 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일상을 벗어나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주가 좋다기보다 제가 일하던 공간을 어설프게 그냥 집이었다가 카페 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확 옮겨오는 것을 한번 해본 건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4박 5일 동안 숙소에서 생활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어나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잠깐 여기 앞에 바다 가서 산책 한번 하고 맛있는 회 먹고 또 일하고, 이런 식의 패턴들을 이곳에서 누려봤는데 공간을 옮겨 다니는 것은 굉장히 좋다, 리프레시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4명이서 왔는데 나머지 3명도 굉장히 만족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제주라는 곳에 와서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일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일하는 환경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한 3, 4일 정도라도 공간을 아예 바꿔서 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
누구랑 일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기도 하고요. 아니 혼자 일하는데 누구랑 일하는 게 뭐가 고민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것은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저도 8년간 일을 하면서 온전히 100% 혼자였던 일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혼자 하려니까 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외주를 막 주는 방법도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아웃풋도 별로일 수 있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이게 직원의 형태가 될지 파트너 형태가 될지에 대한 고민도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좋았지만 규모가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왔고, 이 중에 대부분을 혼자라서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들 권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사업의 형태로 가야 된다. 그냥 결론은 제가 그렇게 리더십 있는 리더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일하는 시간 외에 뭔가 조직을 이끌어가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정말 많은 요청들이 오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으로 협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1인 기업은 단순히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잘 벌고 싶으면 직장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프리랜서 혹은 1인 기업의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느 정도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혼자서는 좀 멀쩡한 아웃풋을 내는데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협업을 하면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편집을 하고 누군가는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분담이 되면 회사랑 동일해지는 거죠. 그러면 조직에서 내는 아웃풋 수준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했어요. 어떻게 좀 나답게 내가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협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렇다면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겁내지 말고 같이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비스타 멤버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제주도에 같이 모셔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형태인 것 같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의 힘을 써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든다. 그리고 이 하나의 아웃풋은 한 사람의 개인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 누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개인한테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자잘자잘한 작업 말고 조금 더 멋있는 작업물을 낼 수가 있죠. 이거는 다른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마케터이기도 하고 브랜드를 기획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내는 거였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강의로 하는 거라면 혼자 할 수 있는데 가이드북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 개개인한테도 무언가 아웃풋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몇 명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본, 같이 합을 맞춰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같이 내려오게 됐어요. 지금 정말 요만큼 시작했는데도 굉장히 즐겁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개개인한테는 돈과 상관없이 정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될 것 같고, 정말 혹시나 돈을 벌게 되면 이 숙소 너무 좋아요. 이런 숙소 우리 이 돈으로 사자,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랑 일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 혹은 공동의 목표를 갖는 사람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동료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용기 내서 우리 같이 프로젝트 한번 해볼래?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시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을 선택하신 이유는 좀 더 나답게 일하고 싶고 좀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도를 해보지 않는다면 기준이 명확해질 리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제주에서의 남은 시간 만끽하면서 저도 잘 있다가 서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하늘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흐립니다. 이렇게 타운하우스고요. 이렇게 숙소, 여기 일하는 자리가 보이려나? 빛이나? 이렇게. 안녕.